안녕하세요. 네,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네, 예, 웃음이 나오는 문제, 네, 54번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41회고요. 제 41회 그 54번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는 지나간 일을 기록한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쓰십시오. 네,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문제들이 거의 60회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정도는 더 지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조금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의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조항도 들어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41일 때는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토픽에 제가 이제 막 문제만 열심히 이만큼은 올려놨어요. 네. 지금 여기는 68번에 있는데, 지금 쓰기 53번 문제들은 좀 굉장히 많이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답글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 누군가가 그런 답글을 참 달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잘 봐줄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저는 어떤 문제든 그렇습니다. 제가 토픽을 푸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정답을 보지 않고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토픽의 쓰기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100명이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답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쓴 글은 그냥 샘플일 뿐이에요.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걸 답이라고 했을 때 100점, 아니, 여기 50점이죠. 50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54번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토픽을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제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글들을 보고 이렇게 또 쓰는구나 라는 예시를 다음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학생들이라도 닥달해가지고 쓰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샘플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4번 서두가 길었죠. 네, 그럼 54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저도 그 54번 문제는 계속 반복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54번 문제는 섣불리 이렇게 시간을 짧게 해서 쓸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상하군요. 네, 감기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나라에서도 역사를 가르치나요? 네, 한국에서도 역사를 가르칩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냐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역사를 가르칩니다. 한국에서의 역사는 일단은 국사,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는 5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요. 이제 세계사, 다른 나라의 역사도 배우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역사라고 하면 자신의 나라의 그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역사는 국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는 지나간 일을 기록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언제는 뭐가 있었어, 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옛날부터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 그걸 봐도 역사가 막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이거죠. 1번,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 두 번째,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가지의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54회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꼭 개요를 먼저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요라는 건 뭐냐면,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걸 적어야 되겠다라고 단어를 몇 가지를 좀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생각했는데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거울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분명히 이제 잘된 점을 먼저 해야겠죠. 잘된 점도 있고요. 네,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럼 잘된 점은 보고 배우면 되고요. 잘못된 점은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개요를. 이 개요는 아마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틀을 가지고 내가 쓸 것이냐, 이거를 하는 거를, 한 중점을 먼저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 뭐 5분에서 10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글쓰기 할 것을 권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영어하고 제가 조금 아는 언어 베트남어로 두 가지로 적어 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한국 사람들은 이 워드 프로그램을 아래 한글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한 거를 이렇게 구글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영어하고 베트남어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알아두시고요. 제 설명이었습니다. 개요를 짰으면 이제 한번 써볼까요? 아마 이거는 600자가 다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원래는 이제 원고지에 쓰는 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그 원고지에 쓴 부분은 어디에 나오냐면 제 여기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전에 쓴 게 좀 있었나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52회 푼 거 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답글에다가 달아놓습니다. 여기요. 답글에 이렇게 달아놓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한 거를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쓴 글과 이 뒤에 밑에는 이게 그 원고지까지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 토픽 스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몸을 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지만 이 내용은 절대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글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 그대로 쓰셨다가는 점수 없다는 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50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막 머리를 짜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는 시작을 할 거냐면 저는 글을 쓰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 최근의 신문 기사를 예를 들거나 그런 글을 잘 써요. 그런 글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글을 쓰는데 저는 그런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으려고 해요. 독일 사람들에게서 역사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는 나치라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 단체, 뭐 하여튼 그런 군대 단체,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얼마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했다. 죽음을 굉장히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현재에도 굉장한 미안함을 가지고 현재에도 사과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독일 나치가 이제 가해자였던 거고요. 현재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독일인의 모습을 보고 지나간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저는 독일 사람들이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나온 역사를 부정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마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지나온 길을 볼 수 있다. 그 길이 부끄러운 길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습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희화화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어쨌거나 그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길이 보전해서 현재에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최근은 아니고요. 한 몇 년, 2년 전인가? 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저는 아마 여기까지만 글을 쓸 것 같아요. 이렇게만 쓰면 600자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정교과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교과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염려를 표한다.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관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쓰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는 입장은 하나의 시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일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옛날 고구려를 바라보는 입장이 한국과 중국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국민 중심으로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사람들한테 열려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글은 미리 계획을 했던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쓰실 때 미리 쓰지 않잖아요. 시험이 딱 닥치고 이게 지금 54번 문제니까 지금 그 50분 동안에 이제 쓰기 총 4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 거죠. 여기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뭐 한 30분이나 이렇게 남았겠죠. 그럼 막 빨리빨리 쓰실 거예요. 쓰고 나서는 한 번쯤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고지에 바로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보자마자 막 원고지에 적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요. 일단은 그래도 먼저 그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원고지에 다시 한번 그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총 30분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한 20분을 소비를 하시고요. 다시 막 빨리 고치고 나서 원고지에 옮겨 적는 게 한 10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막 썼는데 다 막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한국 사람인 저도 말이 안 맞을 수 있고요. 뭔가 어색한 문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독일 사람들에게서 역사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배운다라고 하겠어요. 네, 배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하게 학살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현재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독일인의 모습을 보고 지나간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들이 부끄러워하는 역사를 대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역사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요, 뭐 조상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선조들이 지나온 길을 볼 수 있다. 그 길이 부끄러운 길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습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굉장히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썼죠.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고 이상한가? 부끄러운 역사는 통해서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는 그냥 반복해서 썼습니다. 보전해서 좀 말이 이상한데 현재에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손들이 지금 보면 이게 약간 말이 안 맞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하도록 원고지에 쓰다 보면 좀 이상한 거는 좀 바꾸거든요. 원고지에서 조금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국에서는 근데 이만큼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얼마나 되나 한번 볼게요. 문서 정보 450자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500자. 여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쓸지 안 쓸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쓰고 싶지만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염려를 표한다.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바로 보는 관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쓸 줄 알면 6급이겠지? 토픽 6급이겠지? 하는 제 학생의 말이 그렇겠죠.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6급 되겠죠. 토픽 6급을 원하지만 그걸 쓸 수 없어서 문제인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쓰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글을 고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